자, 이제 주관식 단답형 문제입니다. 쭉 가까이 가서 1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x제곱 플러스 ax에 대하여 f'1이 4일 때 상수 a 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분 계수의 값이 주어지네. 그러니까 미분하자. f'x는 2x 플러스 a가 될 거고 f'1은 2 플러스 a인데 요게 4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2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우리 객관 단답형 16번 문제는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이 아니라 2였습니다. 자, 다음 17번. 세타의 값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의 각도. 1, 4분면 각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곱이 18분의 7일 때 30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둘의 곱이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둘의 곱 만들어질까 했더니 제곱하다 보면 생길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제곱하면 좋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둘 다 2, 4분면 각이니까 둘 다 어차피 양수이겠죠. 합은 양수일 거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얘네 둘 더한 값이 1이죠. 1 더하기 2 곱하기 18분의 7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9분의 7 9분의 16 되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3분의 4 양수인 값을 가져오죠. 뭐 항상 양수인 건 아니고 4분면의 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죠. 맞죠? 자, 어쨌든 여기에 3분의 4인 걸 했으니까 여기에 30 곱하자라는 거니까 답은 40이라고 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입니다.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x제곱 마이너스 2x fx라고 하자. 함수 fx가 x는 3에서 극소값 2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g'3을 구하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미분 한번 해볼까요? 자,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 거고 g'3의 값은 3 들어가면 3이 6에서 2 빼니까 4 곱하기 f3 더하기 3 들어가면 9 마이너스 6 하니까 3 f'3 이렇게 되겠죠. 나 뭐 알아내야 되네. f3 f'3을 알아내야 되네. 근데 주어진 게 3에서의 극소값이 2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극소값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f3의 함수값이 2인 걸 알고 있고 극소값 즉 3에서 극소점이 됐다는 거니까 f'3의 값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요 값 0, 요 값 2인 거 대입해주면 g'3은 8이다 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양수. 공비가 양수이다. 그러한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줘졌으니까 공비를 당연히 R이라 두면 되겠죠. 그럼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4분의 1 R에 N-1다 주어지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A3 더하기 A5는 A3분의 1 더하기 A5분의 1이니까 대입 4분의 1 R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R의 4제곱은 4분의 1 R 제곱분의 1 더하기 4분의 1 R 4제곱분의 1이다 라고 정리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얼마 곱할래 양변에 얘들아? 4분의 1 R 4제곱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6분의 1 이렇게 하지 말자. 정리하자. 그냥 편하게 주어진 대로 할라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너무 커지네. 분의 1 분의 1 이렇게 했으니까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4 해주고 1하고 양변에 뭐 곱해줄까? 여기 4분의도 있고 R 4제곱 있으니까 4R 4제곱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줍시다. 그럼 여기도 4R 4제곱 곱하는 거니까 R의 6제곱 플러스 R의 8제곱은 4 하니까 16R 제곱 남고 여기는 16만 남네. 그러면 여기는 R의 6제곱 공통 묶어내주면 R제곱 플러스 1
여기도 16 묶어내면 r제곱 플러스 1 남죠. 이 항에서 r제곱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1을 묶어내주면 r 6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다. 실수니까 어차피 r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요 값은 0이 아니니까 r 6제곱이 16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a 10을 구하자. 그건 뭐 4분의 1 r의 9제곱 r의 9제곱이고 r의 6제곱이 16이라는 건 r의 세제곱은 8이란 거 알 수 있죠. 제곱. 그러면 얘는 41분의 8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는 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얘는 2의 4제곱 되니까 답은 16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별로 어렵지 않죠? 16이다. 다음에 20번 길이비가 1대 2대 루트 2는 삼각형이 있다. 뭐 대충 그릴까? 그 다음에 뭐 대충 여기서부터 A, B, C A, B가 제일 긴데? 까짓건 뭐 그냥 하는 거죠. 근데 B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잡으면 되겠죠. 길이를 X, 얘는 2X, 얘는 루트 2X 이렇게 될 거고 얘의 외접원 조금만 더 크게 이 외접원의 넓이가 28파이다 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각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될 거고 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려면 한 각 잡아주면 될 건데 그러면 사인 값도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쓸까? 뭐 아무데나 써도 상관없어요. 여기 세타라 줄게요. 그러면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얘네 둘 곱한 거 루트 2x의 제곱 아니다. 우리 이왕이면 사인 법칙을 어차피 쓸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주자. 그래야지 맞은편에서 그 CA 길이 바로 구할 테니까 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러면은 j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2 곱하기 x 곱하기 2x 분의 건너편의 제곱을 이항하는 형태가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지? 맞지. 그러면 정리해주면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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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날라가니까 4분의 3 나오죠? 4분의 3. 4분의 3. 사인 세타는 그러면 얼마? 4분의 16에서 9 빼니까 루트 7 나오겠네요. 루트 7.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AC의 길이가 2R이랑 같을 것이고 R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다 외접원의 넓이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2루트 7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C의 길이는 4분의 루트 7 곱하기 4 루트 7 나와서 길이가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길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길이 B 가지고 비례상수 둬가지고 둔 다음에 한각 구하고 코사인 법칙 쓰는 거. 쌤이 3학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인 법칙 쓰는 문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4월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지만 항상 사인 법칙 쓰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잘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20번 답은 7이었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귀납적 정의를 만족시킨다 해서 A15가 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A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귀납적 정의 문제가 기본적인 귀납적 정의 줘가지고 로테이션 도는 문제 또는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귀납적 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추론하는 문제죠. 추론. 그래가지고 거꾸로 추론하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최근 트렌드랄까요? 몇 년째 지금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한 문제씩.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주자 하는 방법들을 차근차근히 계산 잘 해봅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주어진 조건은 A15가 0보다 작다 했으니까 A15의 값은 어떻게 계산할까 했더니 A14에서 2 빼거나
A14에서 플러스 5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A1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빼기를 할 거고 A14가 0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를 해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플러스 한 개 A15라고 얘가 A15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A14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A14의 값은 또 어떻게 계산할 거야? A13에서 2 빼거나 A13에서 5를 더하거나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거죠. 물론 A1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13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얘가 마이너스 5인데 양수에서 빼기 2에서 마이너스 5를 만들 수 있을까? 0보다 큰 숫자에서? 그거 안 된단 말이야. 즉, 위의 계산법을 따라주려면 앞에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위의 계산법을 따를 수 있어. 마이너스 5라는 건 밑에 계산법을 따랐다는 거야. 그 뜻은 마이너스 13은 또 계속 더 작아지는 숫자들이 될 거니까 계속 반복해주면 A1은 음수가 돼야 될 거죠. 근데 문제 조건에 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얘를 반복해주면 A1이 음수여야 되는데 그거는 처음에 주어졌던 가정이랑 안 맞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밑에 계산을 따라주는 게 아니라 A15라고 하는 건 위의 계산법인 14-2 얘를 따라줄 것이고 요 계산법을 얘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얘가. 그래서 A14란 값이 2보다 작다는 걸 알고 위에 작은 걸 2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고 위의 계산법을 따르려면 A14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따라서 A14는 최초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물론 문제 조건에서 쌤 수열이 AN이 자연수 또는 정수란 얘기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첫째 항이 자연수에다가 2를 더하거나 2를 빼거나 5를 더하는 형태 즉 정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했기 때문에 AN 값은 모두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0 또는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추론해야 되는 거니까 A14의 값은 0 또는 1이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거꾸로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되니까 우리는 an 플러스 1이 이 an 마이너스 2 물론 an이 0보다 크나 같을 때 an이 0보다 작을 때는 an 플러스 5라고 계산하는 얘를 바꿔서 an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위의 계산법을 따라주면 an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해준 값이 an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다가 5를 빼주는 값이 AN이 나오고 어떨 땐 AN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 계산법으로 거꾸로 계속 반복해서 올라가서 A1의 최소값을 찾자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겠죠? 그냥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먼저 0이었다. A14가 0이었으면 A13의 값은 그 앞에 값에다가 2를 더하거나 5를 빼주거나 이런 형태를 근데 이상한 게 생겼어. 또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 값은 2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 5를 빼주면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게 생겼죠. 일단 앞에 값이 양수일 때 뒤에 플러스로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하면 앞에 값이 양수가 돼줘야 되는데 음수야.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근데 또 다시 마이너스로 해버리면 계속 음수만 나오는 거니까 계속 반복해주면 A1이 음수일 거야. 그러면은 A13이 마이너스 5면은 안 되겠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A14 0일 땐 A13은 2여야 되네 이렇게 될 거고 A14 1이면 역시나 플러스 2 해주면 3 마이너스 5 해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역시나 반복하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4 나왔을 때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2 양수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안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9 그럼 계속 반복하면 또 음수야. 마이너스 하면 또 안 되겠네 라고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A13이 가능한 숫자들도 두 가지 찾았네. 요거를 역시나 반복해서 찾아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2 해주면 4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나오면 플러스 2 하면 6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1 근데 여기 이제 6이 또 중요한 거지. 왜?
5보다 커졌으니까 뺐을 때 음수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는 빼면 1 더하면 8 그럼 계속 얘는 커지는 숫자지. 난 A1의 최소값 구해야 되는데 계속 커지면 최소값 당연히 될 수가 없겠죠. 6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로 봐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인 경우는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하면 양수가 돼야 돼.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얘는 안 돼. 그러면 마이너스 5면 계속 이젠 또 다시 떨어진 형태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3도 안 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또 2를 더하자. 5 될 거고 5를 빼자.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5 되면 플러스 2, 0 이렇게 되는데 0이 여기로 오는 건 플러스 7 돼야 되죠. 2를 더해주면 7, 0을 마이너스 5를 해주면 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0보다 작은 값이어야 돼. 요것도 안 돼. 플러스 7 되면 그러면 또 빼면 어차피 양수니까 밑에 계산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위에 계산법 따르니까 계속 역시나 커질 것이야. 계속 또 커지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 2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 또 마이너스 2 해주면 위로 가면 더하기 2 하면 0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7 그럼 얘는 계속 반복하면 2 더해주면 마이너스 5 계산법 안 맞아.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2 계속 떨어질 거야. 마이너스 7로 가면 또 안 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조금만 더 반복해 볼까요? 분명히 끝까지 계산하라고 시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반복이 될 거예요. 그 계산이 언제 반복될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런 수열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렇죠. 고쌤도 문제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한 번씩 보면 이런 수열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모르겠어. 자, 어쨌든 또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2 해주면 1이 되고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여기다 또 플러스 2 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요거 계산법 안 맞아. 계속 떨어지는 형태가 돼. 계속 떨어지면 또 안 되네.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 해주면 플러스 2 해주면 2 5 빼주면 마이너스 5 근데 2 더해줘봤자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0 계속 떨어지는 거 요건 계산법 안 맞아. 계속 떨어져. 마이너스 5로도 안 가겠어. 이렇게 된다는 거. 다음에 9로 갑시다. 이렇게 계속 계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반복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 반복되는 순간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1로 갔다. 그럼 우리 밑에 계산한 게 있죠? 3으로 갈 거고 2는 위에 계산한 게 있죠? 여기 4로 갈 거야. 봐봐, 반복되는 순간이 온다 했잖아, 쌤이. 3으로 갔다. 마이너스 2로 가고 맞죠? 마이너스 2로 가고 그 다음에 4였어.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로 가면은 마이너스 2 다음은 0으로 가고 마이너스 1 다음은 1로 간다. 반복되는 순간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n의 값이 또 14였고 7이었고 6일 때도 될 거고 5, 4, 3, 2까지 와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2까지 오면 또 이상한 걸 느껴요. 1인데 쌤 1인데 자연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최소값을 찾아주려고 계속 근방에서 찾아서 계속 커지는 것 또는 계속 작아지는 건 제외했었어요. 즉 요거는 여기서 5를 빼주는 값이니까 더하는 값인 5가 될 수도 있고 여기도 5를 빼주기만 했죠. 더하는 6이 될 수도 있겠죠. 1일 때는 1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될 거니까 A1의 값은 5구나 최소값은 5다라고 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거꾸로 가는 문제들이 분명히 나오고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로테이션 돌아가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순간까지만 차근차근히 거꾸로 추론을 해주면 좋을 거고 그 과정만 잘 해주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인공교육 푸는 여러분보다 문제 만드는 아마 출제자들이 더 힘들지 않을까 이 문제는. 자, 어쨌든 분명히 반복되는 순간이 온다. 그때까지만 참고 계산해주자 라는 거. 그러면 또 역시나 문제 풀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 2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실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를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hx는 두 함수의 곱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지네요. 맞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h-1의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fx라는 애는 1차고 그럼 얘는 보다시피 2차인데 적분했으니까 gx는 3차. 그
다음엔 1차, 2차 곱했으니까 h는 4차 함수다라는 거. 그럼 4차 함수 나타날 수 있는 개형. 물론 최고차항이 양수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나타날 수 있는 개형이 이렇게 대칭 형태로 올락 내리락 하는 거 또는 비대칭 형태로 올락 내리락 하는 거. 물론 거꾸로도 되겠죠. 그거는 뭐 모양 개형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 부분에 멈췄다 내려가는 거 또는 2차 모양이랑 비슷한 이런 형태가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네 가지 개형 중에서 어떤 형태 함수가 될 것인가 봐주면 어떤 점과 접선이 x축이라 있으니까 요렇게가 x축 이거 같은 중근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또 x축인 경우도 가능할 거고 여기도 보면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나 가능할 거고 여기서도 접선 여기 뚫고 지나가는 접선 하나 밑에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절대값 fx의 최대값이 4개여야 돼 교점이. 그러면 첫 번째 요게 만약에 x축이었으면 위로 요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어이구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요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아 그럼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 치워. 다 지우면 안 되는데 다 지울 생각은 없었는데 치워. 요거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x축까지. 그럼 요거 빨간 경우도 안 돼 이렇게 될 거고 요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x축이면 보다시피 최대는 4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여기가 x축인 형태까지는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경우도 요 경우는 살짝 뒤집어 줘야겠죠. 첫 번째 요렇게 생겼다면은 최대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생기네. 요 경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경우 요 빨간색 여기까지 지워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밑에 오르락에서 접하는 경우면 요렇게 하나 생겼을 테니까 끄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역시나 교점 6개 생기니까 요것도 안 되네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뒤집어주면 최대로는 4개 될 거죠.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경우도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보다시피 뒤집어주면은 이렇게 가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 되겠죠. 요 경우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으면은 될까 안 될까 뒤집어주면 뒤집어도 4개 되진 않죠. 뒤집어도 2개밖에 안 될 테니까 날라가고 여기도 2개밖에 안 되니까 날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대칭형이든 비대칭형이든 아래쪽에 x축이 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중근 갖는 경우 그래가지고 요 경우는 중근 이렇게 돼야 되고 중근 가져야 되고 여기는 중근 허근 2개 이렇게 가져야겠죠. 요 경우의 케이스가 되려면 그 다음에 요 경우가 되려면 3중근 1실근을 갖는 4차 함수가 요런 모양이어야지 가나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엔 주어진 함수에 의해서 우리는 그러면 hx가 어떤 함수인지 찾으려고 g' 먼저 찾읍시다. g'은 x 플러스 a의 fx 이렇게 되겠죠. 그럼 fx가 3x 플러스 a니까 이게 3x 플러스 a니까 정리 3x의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니까 gx 같은 경우는 3x의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 아니라 gx는 이제 적분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분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2ax의 제곱 플러스 a제곱 x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는 정적분 정의에서 g2의 값이 0이죠. 그러면 c 값을 찾아줄 건데 어차피 2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인수분해 합시다. 바로 c 이렇게 넣고 2 하면 1 2a 플러스 2 4a 플러스 4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하고 여기 뭐 들어갔을 때 0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x의 함수값은 x-2 하나 x의 제곱 2 묶어내면 a 플러스 1x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뭐 이렇게 생긴 함수다. 자 위로 가면 이제 hx 같은 경우는 우리 해를 어차피 보다시피 중근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묶어내서 x 플러스 3분의 a x 마이너스 2 그
그 다음엔 x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어떤 게 가능할까 찾으려고 먼저 허근 두 개 있는 경우를 따져주려면 여기서 이미 실근 두 개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여기서 허근이 나와야 돼. 2차에서. 그러면 저 2차 방정식 4분의 d를 쓴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는 얘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 허근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허근 그리고 둥근을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a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a 값이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일 때 이게 성립하는가 봐주면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나오죠. 얘네 둘이가 중근이고 얘가 허근인 경우로 요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요 중근과 허근 갖는 경우는 불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 가능할까? 그러면 중근 가져야 되니까 얘도 중근 갖는다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4분의 d의 값인 조 계산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요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애 찾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경우에 중근 같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근 갖는 경우 찾았네. hx는 3의 x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 있고 x의 제곱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하면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니까 3에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뒤에 거 중근 갖는 거 했는데 제일 밑에 3중근 갖는 케이스를 갖게 됐네. 요것도 찾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뭐야? 얘네들 여기서 이제 근 중에서 2랑 마이너스 3분의 a를 갖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2가 어디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의 근인 경우 중근 갖는 경우 2가 또 중근이어야 될 테니까 요 케이스를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입하면 4 플러스 4의 a 플러스 1의 플러스 a 플러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는 0 2 6 그대로 넣어주니까 a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hx의 함수가 어떻게 되냐? 3 있고 x 마이너스 3분의 2에 x 마이너스 2 있고 아이고 공간이 좀 좁네. 공간이 조금 좁지만 그래도 조금 정리해주면 x의 제곱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x 끝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의 x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0 3분의 2 2에서 중근 이렇게 생긴 애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비대칭 모양으로 생겼을 때는 중근과 허근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됐었죠. 요 케이스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마이너스 6일 때도 계산해 봐야겠죠. 그럼 hx는 3에 x 마이너스 2 두 개 나오네 여기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면 x제곱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2배니까 플러스 실수 플러스 2에다가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되고서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에 2분의하면 2 8 마이너스 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마이너스 8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세제곱 되는 거죠. 그럼 요 경우도 3중근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hx의 함수가 어떤 모양밖에 없네. hx는
3의 x-2분의 1의 세제곱 x-2 또는 hx는 3의 x-2의 제곱 x-8 요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찾아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가능한 h는. 그럼 마지막으로 h-1을 구하자 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 그러면 3이 하나 둘셋넷 5개 3의 5제곱 분의 8 마이너스 세제곱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거 즉 8분의 243 첫 번째 함수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함수인 경우는 3의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니까 3의 6제곱 나오나요? 3의 6제곱 그러면 여기다 3 곱한 숫자 굉장히 큰 숫자가 나온다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뭐구나? 얘구나. 얘인 거겠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p 플러스 q의 값 분수꼴로 표현됐을 때 p 플러스 q의 값 구하자 했으니까 243 더하기 8 해서 251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말 끝도 없는데 4차 함수, 이제 3차 함수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 22번이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선 3차 함수 또는 4차 함수의 개형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좀 어렵네요. 계산이 또 많아가지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히 역시나 4차 함수의 특성들, 요 그래프의 특성들 나타날 수 있는 케이스가 4차 함수가 네 가지거든요. 3차 함수랑은 다르게 3차 함수는 세 가지죠. 우리 보통 봤을 때 4차 함수는 네 가지예요. 대칭형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또는 비대칭형으로 오르락내리락 그 다음에 삼중근 갖는 저런 형태 그 다음에 그냥 중근 형태 이런 2차와 비슷한 이런 모양 네 가지 나오니까 네 가지 중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일 것인가 그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근의 모양을 가져줘야 되는가 그 다음에 문제에선 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으니까 식 찾아서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어떨까 라고 찾아주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22번 문제답게 어려운 문제였지만 4차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2번 문제 풀이였습니다.